오늘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주식 차트를 월봉과 년봉 기준으로 보면 많은 종목들의 가격이 너무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세계에 충격을 줄 어떤 일들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차트와 역사와 구조를 같이 보는 사람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는 예측을 단정하지 않고 지금 같은 국면에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패턴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순서대로 따뜻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금 시장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닌 상태. 정확히는 고점에 가까운 불확실성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방향을 틀리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전략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겁니다. 빨리 움직이는 전략이 아니라 다음 판을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찰이 하나 있어요. 장기 차트에서 가격이 5일선 위로 과도하게 벌어지고 속도 대비 조정 없이 상승이 이어질 때 역사적으로 시장은 거의 예외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충격의 원인은 다르게 보였어요. 가장 최근에는 팬데믹이 있었고 이전 사이클에서는 정책적인 이유도 있었고 911 테러 같은 사건도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충격의 원인은 나중에 따라 붙습니다. 시장은 이미 미래로 가고 있거나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빨랐고 너무 많은 기대가 가격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 지금이 딱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충격의 원인을 맞히려는 사람이 아니라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큰 세 가지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을 둘러싼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쟁이 실제로 터질지 안 터질지를 맞히는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가능성 자체입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격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은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할인율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고평가 자산입니다. 특히 미래에 기대가 많이 들어간 기술주나 성장주가 먼저 흔들리기 쉽습니다. 대만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에 가까운 위치에 있고 반도체와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전쟁이 아니더라도 훈련 강화나 제재나 기술 수출 제한이나 동맹 블록화 같은 것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이 터져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부채 상황과 화폐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화폐 같은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 부채가 너무 커졌고 금리도 과거처럼 마음대로 내리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는 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폐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통제력도 강해질 수 있고 위기 때 돈을 풀거나 거두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대응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실수의 파급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화폐 시스템까지 바뀌는 건 시스템을 강제로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고 금융시장은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법, 제도와 그리고 사람들의 적응 문제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의 증진 속도까지 포함되죠.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키워드를 이미 완성된 미래처럼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빨리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력이 부족하고 규제가 늦어지고 법과 윤리와 고용 문제도 따라붙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적응 속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 수용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이 간격이 커질수록 시장은 기대 과잉을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틀린 게 아니라 타이밍이 틀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세 가지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너무 위에 있고, 지정학은 불안정해지고 있고, 부채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화폐 시스템은 바뀌려 하고, 기술은 현실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이 역사적으로 자주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한번 크게 흔들어서 기대를 낮춘다. 그리고 그 흔드는 방식은 매번 이름이 달랐다. 어떤 때는 전쟁, 금융, 사건, 정책, 질병 등, 또 어떤 때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각은 공포가 아니라 경계심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차트와 역사와 구조를 같이 보는 사람의 신호예요. 그런데 이 신호를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충격의 원인을 맞히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충격이 와도 망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실제 조언으로 넘어갈게요. 상위 1%는 이런 시장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순서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볼게요. 상위 1%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점인가? 폭락은 언제 오나?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새로 들어오는 돈은 누구를 살릴까? 그리고 답은 역사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이미 주식을 보유한 사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 즉 이런 구간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1%는 지금 공격보다 태도와 자세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렬하고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포지션 관리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설명하기 힘든 포지션은 이미 위험합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 왜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지 말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건 위험이 이미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보면 좋습니다. 현금 비중은 생각보다 높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현금은 겁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주식 비중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은 일부 이익을 실현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이유가 흐릿해진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지금 안 사면 끝이라는 말이 들릴수록 그 말은 보통 고점의 언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지만 상위 1%가 실제적으로 하는 비가시적 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구조를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월봉과 연봉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자주 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속보와 자극적인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아요. 대신 정책 변화, 제도와 흐름, 자금의 이동 방향, 이런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숲을 볼 수 있으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체력과 리듬입니다.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시장 충격이 올 때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미 몸이 먼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운동, 루틴, 이건 투자 전략의 일부입니다.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은 차트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리듬을 관리합니다. 이제 만약 충격이 온다면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역사는 자주 이런 흐름을 반복했습니다. 충격이 발생하고 공포 뉴스가 범람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고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아무도 보기 싫어할 때 구조적 기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기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을 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을 살까가 아니라 언제 오를까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이제 개인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인 실행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당장 할 것은 이겁니다. 내 포지션의 이유를 말로 설명해 보기. 설명이 안 되면 줄이기. 현금은 공포가 아니라 무기라는 인식 갖기. 당분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인생 베팅, 레버리지, 이번에는 진짜라는 확신. 이 세 가지는 보통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합니다.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공부, 기록, 시장을 멀리서 보는 시야.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해주고, 공부는 다음 기회를 알아보게 해주고, 멀리 보는 시야는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겁먹은 게 아닙니다.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패턴을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조용히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은 항상 다음 사이클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구간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충격을 맞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충격을 건너가는 사람이 되는 게 더 강합니다. 불은 밤에 가장 멀리 보입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멀리 보는 사람이 결국 다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잡게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